자, 여러분들 시험 보신다고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해설 강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문제가 조금 쉽지 않았었는데 관계복귀는 올해도 조금 쉽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제 수업을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제가 늘 염려했던 부분들에서 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특이했던 건 지금 벌칙 규정이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죠.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서 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특정 소방 대상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수업 중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들은 아닌데, 자, 그 부분이 출제가 조금 되면서 한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놓칠 수 있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90점 정도 가지고도 충분한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활안전활동과 소방지원활동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있느냐. 그래서 소방지원활동 내용과 생활안전활동 내용을 구분하고 있느냐. 저희는 수업 시간에 소방지원활동 내용을 암기를 조금 한번 해두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산, 자, 집, 피, 군, 소, 방 이렇게 해서 암기법을 좀 따서 갔었죠. 그래서 산불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진압에 대한 지원활동,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급수나 배수 같은 그런 지원활동, 그 다음에 집회에서의 근접대기 지원활동, 그 다음에 피해 복구에 관한 지원활동, 그 다음에 군이라든가 경찰의 훈련 지원활동,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오작동에 대한 조치활동, 그 다음에 방송 제작에 관한 내용들, 이런 지원활동들은 소방지원활동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2번 내용은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부분 가서 보시면 있는 그대로 줬죠.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죠. 누가 수립할 거냐? 청장이 수립할 거다. 3, 4번은 말이 안 되죠. 관계복귀 조문에 출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종합계획 기본계획은 그냥 5년마다 수립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금방 찾을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3번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부분도 수업 중에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몰랐다기보다는 좀 빠르게 풀면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게 출제가 되었네요. 숫자는 똑같은데 우리가 직경이라는 말과 반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좀 출제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반경 5m 이내에 지금 소화기를 좀 설치하고 용접할 때 가연물은 반경 10m 이내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일 것 같고요. 좀 아차 싶으면 여러분들이 3번을 찍을 수도 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문제를 봐라라는 내용이네요.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소방시설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딱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금방 4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 문제인데 똑같이 소방대 구성원. 자, 기억하라 했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3명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게 소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의무소방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이 보이네요. 여기 소방공무원은 안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니언하고 리얼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금방 찾을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6번 부분 가서 보시면 피난 구조 설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답은 금방 3번이겠네요. 그죠? 자, 시각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경보 설비에 속하죠. 그죠? 이렇게 원래 주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다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금방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죠? 7번 문제 이제 법이 바뀐 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자, 우리가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금방 3번인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창고 시설이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문종, 무지수기, 판다, 운창수. 여기는 현장 확인 대상이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지하 9가 아니라 지하 상가라 그랬죠. 숙박시설, 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그죠? 그리고 운동시설이라고 그랬죠. 운수가 아니라 그랬고, 창고시설, 수련시설은 지금 현장 확인 대상이다. 그래서 맞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스프링클러 등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기억하라 그랬죠. 스프링클러 등 등이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도 현장 확인 대상이고,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곳도 현장 확인 대상인데 호스릴 방식은 제외하겠다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두라 그랬고, 자,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아파트는 제외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금방 3번이다 라고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1,000톤 이거 기억하고 있냐 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답은 금방 3번인 걸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죠?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죠? 지금 8번 문제 가서 보시면 지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둬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1만 5천의 아기의 노숙수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를 조금 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숙박, 수련시설에 보조자를 둬야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따라가서 보시면 답은 금방 4번인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죠? 노인 의료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유자 시설에 속하겠죠.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마약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 그리고 한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린 생활시설에 속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금방 3번 니은하고 티귿이 지금 의료시설에 속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부분 가서 보시면 이건 충분히 또 수업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포인트는 뭐였냐면 특례 규정이 아니라 원칙적인 대한 원칙에 관한 내용들을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예전에도 기출이 되었고 조금 정리를 해두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 증축과 용도 변경은 자, 어떤 걸 당시에 화재안전기준이나 대통령령을 적용하게 되는데, 자, 증축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것을 적용하는데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당시의 것을 적용하고,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뭐라고 지금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라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특례 규정을 줬죠. 예외적으로 원래는 전체인데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원칙으로 부분에 대해서 적용받는데 특례 규정으로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적용받는 기준.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기출이 되었던 내용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원칙을 물어봤죠. 원칙. 그래서 정축 같은 경우는 당시의 것을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 적용받고,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것을 적용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자, 여러분 가서 보시면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청축 전에 화재 안전 기준을 지금 적용하겠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오케이. 말도 안 되죠, 그죠? 당시의 것이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가 기존 부분은 청축 전에 적용되었던 소방시설에 관한 대통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청축되는 부분은 당시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이게 특례 규정이 되겠죠. 그죠? 이게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청축 부분에 가서 보면 지금 청축 전에 사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청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되었죠. 자, 4번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네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해서 청축 뭐라고? 당시의 것을 지금 적용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말이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다시 정축 같은 경우나 용도 변경은 당시의 것을 적용받을 건데 그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에 대해서 적용받는 게 정축이고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당시의 것을 적용받는 게 용도 변경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금방 4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부분 가서 보시면 요건 조금 제가 뭐 수업 때 강조가 안 됐던 부분인데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인데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이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닌데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요번에 출제가 된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게 좀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자, 여기 와보니까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미만의 곳에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600보다 작은 숙박시설 500 이건 답이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바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에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600제곱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 지금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2000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나 기숙사로서 지금 이런 곳에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 설치하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게 3000제곱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여러분들 출제가 된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이 부분은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괜찮습니다. 자, 12번 가서 보시면 하자보수 보존기간 있죠.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자보수 보존기간은 2년 있고 3년이 있는데 2년을 암기를 해둬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암기법 따면 쌍피, 유, 비, 통 혹은 쌍피, 유비, 무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쌍 2년짜리 지금 하자보수 보존기간에 피난기구가 들어가고 유도등, 유도표시 자, B자가 들어가는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B자가 들어가는데 비상 콘센트는 제외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비상 조명등, 비상 경보설비, 비상 방송설비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B자 들어가지만 B코는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보조설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보존기간이 다른 것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B코는 3년이고 나머지는 다 2년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자, 감리를 할 때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감리업자가 있다. 감리업자는 지금 화재 안전 기준이나 이렇게 설계 도서에 따라서 제대로 그거에 맞게 공사업자가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인데, 만약에 설계 도서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할 때는 누구에게 바로 알려야 되느냐? 그렇죠? 관계인에게 알려야 되겠죠. 자, 관계인에게 알리고 누구에게? 공사업자에게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했고, 수업 중에 얘기했죠.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지 공사를 정지시키거나 중지시킬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설계도서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금 공사업자가 지금 공사를 한다면 감리업자는 관계인한테 알리고, 오케이. 그리고 공사업자에게 똑바로 하라고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도 따르지 않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죠?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죠? 14번 쭉 가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죠. 그래서 가장 답은 확실한 데서 그려줬죠. 우리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다 그랬죠. 오케이. 뭐에 대해서? 공사의 일부에 대해서 한 번만 지금 하도급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금방 3번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가서 보시면 이 벌칙 규정은 충분히 수업 시간 때 강조를 했던 내용이죠.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다 뭔지 몰랐지만 충분히 수업 시간 때 강조를 했죠.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혹은 소방시설 관리업도 마찬가지죠. 등록하지 않았을 때 이런 친구들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은 금방 1번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서 보시면 충분히 강조되었던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언제 다시 선임해야 되느냐? 30일이라고 얘기했고, 자, 선임한 날로부터 신고를 해야 된다. 누구에게 신고해야 된다? 본부장,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이니 신고를 해야 되느냐? 14일이다. 그래서 답은 금방 3번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7번 가서 보시면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수업 때 강조를 안 했던 부분들인데 또 출제가 됐네요. 근데 벌칙 규정이 2개나 좀 출제가 된 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벌칙 규정이 다른 걸 골라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은, 자, 그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부분이고, 자, 대리자를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부분인데, 조금 벌칙 규정이 2문제나 좀 출제가 된 건 조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뭐 이것도 좀 강조를 안 했던 부분인데 17번하고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9번 문제였나요? 이거는 11번 문제는 좀 강조를 안 했던 문제인데 좀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가서 보시면 이건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죠? 오케이. 위험물에 관한 내용이죠. 대인발 정의 기억하라 그랬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화성, 발화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9번 가서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용어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제조소 같은 경우에 취급소 같은 경우에 제조 외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곳으로서 뭐라고요? 자, 허가받은 장소라고 얘기했고, 지정수량 이상이다까지도 생각을 해주라고 그랬고, 자, 지정수량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 최대가 아니라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금방 2번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소 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고, 저장소는 지정 수량 이상이고 저장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금방 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0번 가서 보시면 이것도 수업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자, 경보 설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자, 확성장치, 비상방송 설비, 비상경보 설비, 그리고 자탄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되는 지금 경보 설비죠. 그래서 속보 설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물어본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지금 문제를 봤습니다. 일단 조금 달라졌던 내용들은 일단 벌칙 규정이 2문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할 소방시설, 이렇게 좀 잘 출제가 안 됐던 부분들인데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건 원래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별표 부분이 보통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5문제,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법이 4문제, 그리고 좀 법이 많았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6문제, 그리고 소방기본법이 5문제. 그래서 평균적으로 고르게 5문제씩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번에 입법에서 6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조금 이번 시험에 좀 특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문제가 이렇게 쉽게 출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틀리라고 하거나 좀 지엽적으로 출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맞춘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저희는 선택 과목이고 초중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원래 90점만 받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질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80점 정도만 받아도 사실은 크게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